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4월 3일 개유 네 번째 기사 1430년 명선덕 5년 형조에서 공간 군인으로 도형제를 범한 자의 복역기간이 차면 평민처럼 본리로 돌려보내게 할 것을 건의하다. 형조에서 경상도 감사의 관문에 의하여 알기를 선군 김계동은 모상을 행하지 아니하여 지난 기우년 2월에 형장 60대를 치고 도형 1년으로 부산포에 충군하였사온데 지금 도형의 연한이 이미 찼으나 석방되지 못하였습니다. 율문을 상고하온즉 군관과 군인이 범죄할 죄가 도형이나 유형에 해당되는 자는 각각 형장 100대를 치고 도형 5등을 모두 2000리밖에 보내어 내위에 나누어 충군시키고 유형 3등은 거리의 멀고 가까운 데에 따라서 보내어 각 위에 충군시키되 그 범죄에 각각 복역의 기한이 있사온데 이제 군관과 군인으로서 범죄하여 도형으로 충군된 자에게 복역기간이 비록 찼으나 법률의 복역을 면하고 놓아보내는 예가 없기 때문에 도형의 복역기한이 유형과 다름이 없어 도유의 구분이 없게 되었사오니 청하건대 이제부터는 군관과 군인으로서 도형죄를 범한 자에게는 다른 평민의 예에 의하여 복역기간이 찼거든 본리로 돌려보내게 하옵소서 하므로 의정부와 육조에 같이 의논하라고 명하니 모두 옳다고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4월 3일 개유 다섯 번째 기사 공조의 단호에 진상할 접선에는 금은을 쓰지 말 것을 전지하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4월 3일 개유 여섯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산호 김약을 죽인 사비 신방의 처벌을 건의하다. 철원에 사는 사비 신방이 산호 김양과 더불어 싸우다가 낫을 휘둘러서 김양의 옆구리를 찔러 죽였사오니 죄가 교형에 해당됩니다. 하니 명하여 한등을 감하게 하였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4월 3일 개유 일곱 번째 기사 함길도 감사에게 요도의 지형과 백길의 허미를 살펴보고 아래라고 전지하다. 함길도 감사에게 전지하기를 경성 무지곳과 홍원의 오청 사이에 사람을 시켜 올라가 바라보게 하면 요도를 볼 수 있을 것이니 그 수령관이나 혹은 자상하고 밝은 수령으로 하여금 지금 가는 김남년과 함께 가서 요도의 지형과 백길의 험하고 편함을 살펴보고 아래라. 만약 남년과 함께 요도에 갔다가 돌아온 자와 해변에 살면서 바라본 자가 있거든 본도의 지형과 멀고 가까운 것을 물어서 아래라 하였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4월 4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4월 4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설거지 목장의 양 두 피를 죽인 일로 산호 말생을 잡아 가두게 하다. 설거지 목장의 말 두 피를 모두 도둑해 죽인 날로 영조, 형조, 한승부, 의금부에 명하여 사도 말생을 잡아 가두었는데 그 일당인 조의 김기는 도망에 숨었다. 세종시록 48권 세종 12년 4월 4일 갑술 세 번째 기사 경조에서 외적에 피로되었던 본국인 및 중국인의 구호를 청하다. 경조에서 경상우도 처치사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지금 외적에게 포로되었던 본국사람 시금도로 등 사인과 외인 사인과 중국인 남녀 2인이 같이 한 배를 타고 몰래 왔으니 청하건대 중국인은 서울로 데리고 와서 요동으로 암령하여 보내고 본국 사람과 외인은 본도로 하여금 옷과 양식을 주게 하여 자원대로 편히 살게 하소서니 명하여 중국인은 보호해서 서울로 보내게 하고 본국인은 그 부모와 친족을 물어서 같이 모여 살도록 하고 친족이 없는 자는 노는 밭과 옷 양식을 주어 고을을 완전히 하고 외인도 노는 밭과 집, 옷 양식을 주어서 편히 살게 하여 굶주리고 헐벗지 말도록 하였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4월 4일 갑술 네 번째 기사 홍사석을
가운데 보내어 요도를 찾아보게 하다. 세종시록 48권 세종 12년 4월 5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상종서에서 천첩의 아들로 아비를 잇는 경우 노비를 10명으로 제한할 것을 아뢰었으나 다시 의논케 하다. 상첨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상정서에서 아뢰기를 모든 벼슬아치들로서 적처의 아들이었고 천첩의 아들만 있는 이에게는 청하건대 그 아들에게 노비를 주되 10명이 지나지 못하게 하고 그 외에 손자 사촌의 하나여 나눠주게 하옵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적첩과 양첩에게 아들이 있으면 비록 천첩의 아들이라도 역시 그 부모의 승중이 되는 것이니 어찌 노비를 감하여 줄 수 있으랴. 하물며 우리나라에선 전인으로 노비 100여 명을 가진 자가 있어도 오히려 금하지 못했으니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세종시록 48권 세종 12년 4월 5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유계문이 거관 생도들이 경하게 힘쓰게 할 것을 건의하다. 공조참판 유계문이 아뢰기를 원육전에 거관 생도는 처음 대학을 받아 읽어서 정통한 뒤에야 논으로 올라가고 차례로 받아 읽어 주역까지 올라가서 모두 다 정통한 뒤에야 과거에 나아가기를 허락하는 까닭으로 비록 강경하는 생도가 아닐지라도 스스로 경하게 힘을 썼사온데 지금은 이 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한갓 문장에만 힘을 쓰고 경하게는 힘을 쓰지 않사오니 청컨대 원전히 법대로 행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겠다 하였다. 거관생도는 성군관에 거처하면서 공부하는 학생이다. 세종시록 48권 세종 12년 4월 5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최윤덕 등이 사복마를 도살하는 무리의 처벌을 건의하다. 판부사 최윤덕이 아뢰기를 마소를 도둑질하다가 죽이는 자가 심히 많사온데 이는 반드시 모두 갓밭이 우레배들의 짓이옵니다. 이제부터 사복마를 도살하는 자는 청컨대 그 무리를 공문하여 크게 징계하옵소서 하고 우의정 맹사 성도 아뢰기를 상인들의 죽신과 기묘하지 않은 피물은 마땅히 금해야 합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형편이 금하기는 어려우니 형제로 하여금 도살하는 무리를 철저히 추역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48권 세종 12년 4월 5일 을해 네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48권 세종 12년 4월 5일 을해 다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신이 왕태우 원경 왕태우의 태자 사용에 대해 아뢰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선덕 5년 2월 26일 교지에 신이 왕태우와 원경 왕태우 시호의 태자에 대하여 옛 제도를 상고하여 아뢰라고 하셨으므로 지금 의례 상정소와 더불어 삼가 신당서 황후 열전을 상고하온 즉 순종 장헌 황후는 헌종의 어머니인데 죽은 처음에 시호를 장헌 황태우라 일컬었으니 의례상 정인이 아랜 논의에 진한 이후로 천자의 후는 황후라 일컬었고 어머니는 황태우라 일컬었으며 조문은 태황태후라고 일컬었는데 죽은 뒤에도 이와 같이 일컬은 것은 존칭을 구별하는 까닭이다 하였으므로 국제전례에는 모두 옛 제도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개원 6년 정월 태상에서 아랜 바 소성 황태우의 시호를 예부에서 통첩하였더니 예부에서 그르다고 하므로 태상에서 회부하기를 태묘에 들어가면 후라고 일컫는 것은 그 뜻이 남편에게 매인 때문이요 조정에 있을 적에 태우라고 일컫는 것은 그 뜻이 아들에게 매인 까닭이다. 이는 사책에 실려 있어 후세에 내려가며 고칠 수 없는 것인데 지금 유사의 통첩 및 주장을 고전에 상세히 참고하옵건대 태자를 없이 하는 것이 아마 합당치 못할까 하옵니다. 만일 시책이 능침으로 들어가고 신주가 태묘에 들어가게 되면 곧 태자를 마땅히 없이 할 것입니다. 하였고 또 문헌통고에는 당 소종 때에 장차 체제를 행하려 할 때의 유사가
공해, 정헌, 효명, 세, 황후를 태묘에 부향하기를 청하니 태상박사, 은영, 손헌 등이 논의하기를 곡대리에 이르기를 별묘에 있는 황후의 신주를 태묘에 체협하고 조고의 아래에 부의하는 것은 곧 황후가 먼저 죽어서 이미 신주를 만들었으나 남편이 방금 황제의 자리에 있었어 태묘에는 본실이 없기 때문에 별묘에 창건한 것이다. 앞으로는 마땅히 태묘에 합식할 신주이므로 체협하고 이에 모셔들여서 제사하되 그 신주에는 다만 아무 황후라고만 써서 그 뒤에 본실이 마련되면 곧 옮겨서 부묘할 것인데 황제가 바야흐로 자리에 있기 때문에 황후를 잠시 별묘를 세워 모시는 것을 밝히는 것이라고 하였으니 공희, 정헌 두 태우는 모두 목종의 후비인데 공희 태우는 회창 4년에 신주를 만들어 목종묘에 합부하려 하였으나 그때 목종묘에는 무종의 어머니 선희 황후를 이미 부하였기 때문에 공희를 위하여 따로 사당을 세우고 그 신주에는 바로 쓰기를 황태우라고 하였으니 이는 끝내 따로 안치하고 태묘에 들어가지 않음을 밝힌 것이다. 정은 태우는 대중문년에 신주를 만들어 별묘를 세우고 그 신주에도 태후라고 썼으니 공희와 더불어 그 뜻이 같다. 효명 태우는 감통 5년에 신주를 만들어 헌종의 묘실에 합부하려 하였으나 헌종묘에는 이미 목종의 어머니 의한 황후를 부묘하였기 때문에 효명 태우도 별묘를 세웠으니 이는 의종의 조모이기 때문에 그 신주에는 태황태후라고 썼으니 공희와 더불어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로서 역대 사실을 상고하건대 서한의 여러 황후들은 시호가 없었는데 동한에 와서 비로소 황후의 시호를 세웠으며 묘실에 배향한 이는 광무의 황후 음씨, 명제의 황후 마씨, 장제의 황후 두씨, 화제의 황후 등씨, 안제의 황후 염씨, 승제의 황후 양씨, 환제의 황후 두씨로서 평생에는 모두 태후의 칭호로 높였으나 죽어서 책시하고 부묘함이 미쳤으나 모두 태자가 없었고 당나라에도 고조의 황후 두씨 이하로 배식하는 황후의 채식에 모두 태자가 없었습니다. 대종 이하로부터 당나라 말년 까지는 일찍이 후를 세우지 아니하고 그 배식하는 황후는 대개 서자나 중자로서 황통을 이은 왕이 그 낳은 어머니를 추존한 것이온데 그러나 또한 태우라는 이름을 시호에 붙인 이는 없었고 송나라 시대에 이르러 묘실에 이를 배식하는 황후가 있으면 황통을 이은 임금이 그 낳은 어머니를 추존하여 별묘에 모시고도 또한 태자를 더하여 다르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진종 때에 예관이 의논을 올려서 의덕 황후를 승부하고 습덕 황후를 태자를 더하여 예전대로 별묘에 모시기를 청하였더니 황제가 말하기를 아랜대로 하되 습덕 황후의 칭후에 태자를 붙이지 말고 그대로 별묘에 제양하라고 하였사오니 대저 아들을 조차 태자를 붙인 적이 아니라는 혐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신이 왕태우와 원경 왕태우의 시호에도 모두 태자가 있는 것은 옛도의 제도에 어그러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주에 이미 태자를 썼으니 고칠 수는 없사옵고 다만 이후부터는 모든 제사의 충문과 기일 정조의 계분 문서에는 신이 왕후 원경 왕후로만 일컫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신이 황태우는 태조비 한씨이고 원경 왕태우는 태종비이며 태상은 제향과 시호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의 우리나라의 봉상씨와 같고 체제는 시조에게 지내는 제사로서 5년마다의 제사이다.
부향은 뒤에 죽은 이의 신주를 조부의 신주 아래에 모시고 제사하는 것을 부향이라 한다. 채협은 선조의 친소 원근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신주를 함께 합하여 지내는 제사로서 해마다 지낸다. 본실은 남편인 황제의 신주를 모실 본자리이고 합식은 함께 제사 지내는 일이다. 적은 본처를 말한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4월 5일 을래 여섯 번째 계사 경혜로에 나아가 위사들의 말 타고 활 쏘는 것을 보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4월 6일 병자 첫 번째 계사 하향 대제와 우사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4월 6일 병자 두 번째 계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4월 6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전농 윤 신인손을 함길도를 보내어 요도를 찾아보게 하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4월 7일 정축 첫 번째 기사 공신 부원군 민여익 등이 풍정을 올리다. 민여익 영사종 송거신 호조 판서 안순 등이 풍정을 올리고 왕세자 및 종친 부마 등이 연회에 입시하였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4월 8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4월 8일 무인 두 번째 기사 각사의 전국에 관계되는 일은 반드시 호조로 하여금 처리하여 아래게 하라고 호조에 전지하다. 이제부터는 각사의 모든 전국에 관계되는 일은 제조에게 직접 아뢰지 말고 반드시 호조로 하여금 처리하여 아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4월 8일 무인 세 번째 기사 부처한 권천 등의 석방을 명하다. 권천 윤덕홍 변처의 석방을 명하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4월 8일 무인 네 번째 기사 조관이 용성과 길주업성의 이전지에 대해 아뢰다. 함길도 성기 간심사인 상호군 조관이 아뢰기를 신이 감사 도절제와 더불어 용성과 길주업성을 옮길 것을 함께 살펴본 적 용성 목책서 남쪽으로부터 3리쯤 되는 송동성터는 주위가 4060척인데 성터 안에는 샘물도 많으며 밖으로는 수환이 없고 군사 말이 드나들기에도 편리하오니 여기에 돌성을 쌓는 것이 마땅하였고 길주는 객사로부터 서남쪽 8리가량 되는 백탑원의 동쪽에 있는 성토로서 주위가 유청척이니 여기에 돌성을 쌓고 관사를 두는 것이 가하오니 다만 성터 안에 샘물이 없으니 이는 추수 때가 끝나기를 기다려서 업무를 파보아서 만약 샘이 없거든 백탑원의 아래가 물의 염려가 없고 드나들게도 수월하와 업성을 쌓기에 가하옵니다 하니 병조에 내려 의정부와 제조가 함께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말하기를 용성 성터는 아랜대로 하는 것이 가하옵고 길주는 백탑원 아래로 옮기는 것이 가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4월 8일 무인 다섯 번째 기사 정책이 평양 기자묘 신위의 명칭에 대해 아뢰다. 산천단 순신별관 정천이 아뢰기를 평양 기자묘 신위에 쓰기를 조선 후 기자라고 하였사오니 청하건대 기자 두 글자를 삭제하옵소서 하는 임금 말이기를 그렇다. 기는 나라의 이름이고 자는 자기인데 이를 칭호로 하면 불가하다. 그러나 그저 조선후라고 일컫는 것만도 미안한 듯하니 후조선 시조 기자라고 하는 것이 어떨까. 상정서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니 좌의정 황희 우의정 맹사성 찬성 허조 등은 후조선 시조 기자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고 총재 정초는 조선 시조 기자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는데 희 등의 의논에 따랐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4월 9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력 48권 세종 12년 4월 11일 경진 첫 번째 기사. 비가 와서 단일 할애를 정지하다. 백간이 안장갖춘 말과 안팎 옷감을 올리었다. 세종시력 48권 세종 12년 4월 10일 경진 두 번째 기사. 통사, 배온 등이 북경에서 돌아오다. 통사, 배온, 조충좌, 구경부 등이 북경에서 돌아와서 황제가 왕세자에게 조복 한벌을 하사함을 아뢰므로 충좌, 온, 경부 등에게 옷을 하사하였다. 세종시력 48권 세종 12년 4월 10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유을미의 아내 막덕이 한꺼번에 세 쌍둥이를 낳았다. 배천군 사람인데 세 쌍둥이를 낳았으므로 쌀을 주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력 48권 세종 12년 4월 11일 신사 첫 번째 기사. 황제가 왕세자에게 준 관복의 의미에 대해 근신들에게 이르다. 조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근신들에게 이르기를 지금 세자에게 조복을 보내준 것은 달라고 청하여 보낸 것이 아니다. 전에 보내준 용량관은 중국의 2품간의 조복인데 지금 보내온 옥대와 옥하는 중국 1품간의 표장이니 이것은 우리 세자를 지극히 중히 여긴 것이다. 전에 양령이 세자가 되어 조헌할 때는 특히 금대를 주었는데 이제 세자에게는 조연도 아니었는데 은례의 중함이 이같이 진실로 예전에 드물던 아름다운 일이다. 마땅히 예를 다하여 살해하여야 할 터이니 박물의 수목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 좌의정 황희가 대답하기를 이는 진실로 특별한 선사입니다. 그러하오나 지금 보내온 옥대 옥하는 전의 양관에 따라서 준 것이온즉 한 등을 내려서 예물을 갖추는 것이 옳습니다. 전자의 양관을 받는 사례의 예물로서 말 30일을 보내었으니 지금은 20일을 보낸 것이 마땅하오며 나머지 물건도 적당하게 갖추는 것이 가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말 20일은 약소할 듯하나 이보다 더 할 수 없고 나머지 물건은 마땅히 후하게 갖추어야 하겠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지금 하윤이 지은 원육전을 보니 그 글이 쉬운 상말로 되었고 간혹 알삽한 곳이 있어 알기 어려우며 조준이 편찬한 방언육전은 사람들이 다 알기 쉬우므로 쓰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니 희가 대답하기를 방언육전을 쓰는 것도 가합니다 하고 총재 하연은 아뢰기를 지금 송육전을 이미 한문으로 편찬하였사온즉 원육전도 한문도 써야 마땅할 것이오나 방언을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알삽하고 알기 어려운 것은 고치게 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원육전과 송육전이 각각 다르니 비록 방언으로 된 것과 한문으로 된 것을 함께 쓸지라도 무엇이 해롭겠느냐 하였다. 예조판서 신상이 아뢰기를 함길도 도절제사가 보고하되 동맥과 천모가가 사람을 시켜 말하기를 황제가 우리에게 조서를 내려 양목닥볼에게 포로된 한 중국 사람과 물건을 수여하라고 명함으로 내가 수여하려 보내고자 하나 다만 길이 올적과 뿌럭을 지나게 되매 약탈을 당하여 보내게 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귀국으로 간 자는 귀국에서 이미 다 돌려보냈은즉 이제 귀국으로 보내어 귀국에서 보호하여 중국으로 돌려보내도록 하고자 합니다. 함으로 화답하기를 그들이 몰래 우리나라로 달려온 자는 우리가 호송하는 것이 마땅하나 이미 너희에게 수여하기를 명한 것은 우리나라에게 알 바가 아니니 너희들이 직접 중국으로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더니 맹가천모가가 또 사람을 시켜만 하기를 직접 중국으로 보내다가 약탈당할 것을
틀림없는 일이니 모름지기 다시 위에 잘 아래라고 하였다고 하오니 신이 생각하옵기를 만약 우리나라에 소송한다면 수고롭고 패됨이 실로 많을까 하오니 어찌 처리하오리까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황제가 우리들을 찾아보내라고 명령하더라도 우리는 진실로 힘을 다하여 주선하여 마땅할 것인데 하물며 저들이 조수를 받고 성심으로 찾아보내고자 하나 형편이 제 스스로 보내기가 어려워서 우리에게 의뢰하기를 이와 같이 하니 어찌 들어주지 않을 수 있으리요. 마땅히 이 뜻을 맹가 천모가에게 알리라 하였다. 방은 육전은 이두문으로 편찬된 육전인 듯하다. 세종시록 48권 세종 12년 4월 11일 심사 두번째 기사. 상정소에서 대소 명부의 봉작에 대해 아래다. 상정소에서 아래기를 대소 명부의 봉작은 정일품 종일품의 적처에게는 아무 군부인이라 일컬고 이품은 아무 현부인이라 일컬으며 삼품 이하의 아내에게는 전대로 할 것이온데 다만 이품의 아내가 삼품 이하의 아내와 같으면 이조에서 직첩을 주기가 난처하오나 이제부터 이조에서 첨의로서 아래 없거든 비답을 내리되 만약 절개를 지키는 적처로서 아들의 벼슬로 인하여 봉작하게 되는 자에게는 대자를 붙이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48권 세종 12년 4월 11일 신사 세번째 기사. 허성에게 배온에게 상직을 줌이 가하냐고 묻다. 임금이 지신사 흑성에게 이르기를 통사 배온이 일찍이 양관을 주청할 때 매우 공이 있었고 지금 또 관복을 받아왔으니 비록 그의 공은 아니라 할지라도 두 번이나 아름다운 일을 이루었으니 상직을 줌이 가합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48권 세종 12년 4월 11일 신사 네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48권 세종 12년 4월 11일 신사 다섯번째 기사. 경상주화도 처치사가 외구의 방비책을 건의하다. 기현년에 동정한 뒤로부터 왜구들이 이미 천위를 굴복하여 감히 포학을 부리지 못하오나 승냥이 같은 야심을 품고 잠시부터서 신하로 섬기다가 잠시 동안에 배반하여 간사한 꾀를 깨 헤아리기 어렵사오니 예비책을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부산과 연포는 모두 대마도와 가까워서 외선이 모여 닿는 곳이라 사객 및 장사배가 적어도 20여 척을 내리지 않으며 그 화외는 남녀가 혹은 100명가량이 여러 해 동안 포위 안에 머물러 있어서 모두 다 말을 통하고 군주들과 섞여 있어서 병비의 허실과 배들의 빠르고 둔한 것을 알지 못함이 없으니 만일 일조의 헌단을 만들어내어 뜻하지 않은 때에 배를 훔쳐타고 바다를 떠나 가면 장차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바다에서 거리가 2, 3 일정이 되는 낙동진, 의령포 및 배길이 서로 통하는 창녕, 영산, 의령, 초계 등의 강가에 외관을 설치하고 봉화를 엄하게 단속하여 외선이 오거든 병선을 보내어 맞아 그의 온 뜻을 묻고 그가 가진 서계를 상고하여 통사를 보내어 고찰하여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서 외관에게 접대하게 하되 만약 그 배가 커서 그간에 이를 수 없는 것은 작은 배로 바꾸어 실어 들어오게 하며 장사하는 외인과 상시로 거주하는 외인도 이대로 하여 모두 관 아래에 옮겨두게 하고 자원하는 대로 장사를 하게 하여 살게 하며 고기를 잡아 생기를 삼는 자에게는 차사원이 행장을 주되 한 번 가는데 2, 3명에 지나지 않게 하여 작은 배를 타고 바다에 나아가 고기를 잡게 하되 오래 머물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면 본디 다른 마음을 품은 자는 애초에 관에 나가지 않으려 할 것이고 이미 관에 나간 자는 감히 제 마음대로 방자하지는 못할 것이오니 장사하는 외인들은 이로 말미암아 줄어들 것이고 상시로 거주하는 외인들도 점차 없어질 것입니다. 1. 일찍 높은 벼슬을 지내고 정념정직한 두 사람을 골라 뽑아서 외관 간구로 정하여 윤번으로 관에 머물면서
어지러운 일을 금하게 하며 또 수령을 차사원으로 정하여 서로 번갈아 고찰하여 마음대로 출입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1. 해문의 병선과 육진군마에게 더욱 단속을 더하여 수월을 엄하게 하여 안에 있는 도적이 별난을 일으킬 수 없고 밖에 있는 도적이 감히 업무를 행할 수 없게 하옵소서 하니 병조에 명하여 의정부와 제조가 함께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 그 화배는 거주하면서 장사하는 외이다. 서계는 정년문서이고 행장은 여행정이고 해문은 포구를 말한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4월 12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윤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4월 13일 개미 첫 번째 기사 김자지에게 추문시 벼슬이 있는 자의 우대함은 가하다고 말하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형조 판서 김자지가 아뢰기를 모든 공상의 천례로서 벼슬을 받은 자가 죄를 범하여 논결할 때를 당하면 벼슬이 있는 자는 비록 본시 상사람에 속한 자라도 취지 논결하라는 전교를 인용하여 즉시 죄를 받지 않게 되니 만약 이미 신문하에 그 정상을 밝힌 일이라면 비록 전교를 받아 죄를 결정하여도 기회를 놓치는 배단이 없을 것이오나 혹시 추구하는 중간에 범행한 단서가 약간 드러나서 마땅히 즉시 고문을 해야 할 것이라도 반드시 전교 받기를 기다려야 고문을 더하게 되는 까닭으로 그 사이에 꾀를 내고 거짓을 꾸며서 드디어 실정을 말하지 않으므로 송사가 이로 인하여 지체되는 수가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본시 상인이라고 일컬은 것은 공상이나 천례를 말함이 아니고 비록 세족은 아닐지라도 낮은 벼슬에 있는 서반 8품 동반 9품 이상의 사람을 가리킨 것이니 사알 사약 무대 따위는 비록 작은 직은 있더라도 유품의 예에 있지 아니하다. 무릇 문무관으로서 범죄한 자에게 취지하여 속죄하게 한 것은 사군자를 우대하자는 까닭이니 비록 세족이 아니라도 공산천례가 아니면 그 벼슬이 있음을 인하여 역시 우대함이 가하다 하였다. 취지 논결은 임금이 정교를 받아 판결하는 것이고 유품은 정식으로 품계가 있는 것이고 취지는 왕지를 받는 것이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4월 13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4월 13일 개미의 세 번째 기사 조말생을 직첩을 도로주라고 명하다. 말생이 오랫동안 정권을 잡고 벼슬과 옥새를 팔아 많은 뇌물을 받았으므로 다모죄를 걸려서 그 직첩을 거두고 밖으로 내친 지 몇 해가 되었는데 지난해 임금의 은혜를 입어서 서울 밖에서 자유로 살라는 명을 받았더니 이제 또 이 명이 내리니 듣는 사람이 모두 놀랐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4월 13일 개미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배강하게 하여 학문을 장려하게 할 것을 건의하다. 영락 15년 윤 5월 14일 본조의 수교의 문과 초장에 강경할 때 글마다 한 장씩을 묻되 그를 보고 대답하기를 허락하여 다만 그 뜻만을 통하면 입격시킨다 하였으므로 성균관과 사부 학당 및 지방 향교 생도에 고강할 때에도 이에 따라 모두 그를 보고 강론하게 한 까닭에 생도들이 대개 그를 연달아 대강 읽고는 외고 익히기를 부지런히 하지 아니하오니 청하건대 이제부터는 서울과 시골의 생도의 고강과 교도로 올려 보직하는 시험에는 모두 배강을 하게 하여 학문을 장려하게 하옵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배강은 그를 안 보고 외는 시험이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4월 13일 개미 다섯 번째 기사 박안신이 왜구를 막을 병승을 제조할 것을 상소하다. 병투자 및 박안신이 상소하기를 나라를 위하는 도리는
오직 마땅히 지난 일을 거울 삼아 뒷일을 염려하여 그 장부에 다스려지고 오래 편안하기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고 외도와 심이 가까워서 예전 삼국시대에 있었어도 외고의 침략은 지난 역사를 상고하면 똑똑히 알 수 있습니다. 고려 말렙에 미처 외놈들이 비로소 우리나라 가까운 섬에 와 붙어서 혹 굴국을 하고도 하고 혹 장사도 하여 오는 날의 일과 같았었는데 경인년에 협박하여 빼앗기를 시도하고 점점 노닥질을 하여 백성들은 싸움할 줄을 알지 못하여 외적을 바라보면 달아나서 바다 연변의 지방은 모두 외적의 소굴이 되고 드디어 그 배는 필요한 군주들에게 주어 언덕을 떠나서 머물게 있게 하고 여러 고을로 깊이 들어와서 혹 열흘이나 한 달 동안 함부로 마구 죽이고 노략질하다가 제 욕심이 차면 돌아갔다가 또다시 와서 봄부터 가을까지 조금도 빈달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혹시 군사를 준비하여 방어하려 하였사오나 외적의 배는 너무 빨라서 돌리고 가기를 나는 듯이 하여 동쪽을 지향하는 듯 하다가 어느 사이에 돌리어서 서쪽을 침범하니 우리 군사가 달려 쫓아가도 적을 만나는 일이 되게 적고 비록 혹같이 싸워도 이기는 일이 거의 없으므로 이에 깊고 먼 고을로 또한 적의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오년에 이르러서 해풍에 배를 대고 서울을 침략하고자 하며 또 배가 한간을 지나 드디어 월계에 닿았으니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말처럼 참혹함이 이와 같았사온데 우리 태조 대왕께서 국정에 참모하여 비로소 병선을 설치하고 적을 제하는 준비를 하셨더니 경신년에 적선 100척이 진포에 와서 침략하므로 병선이 포위 공격하여 모조리 물질을 없애니 적의 형세가 공분하여 두도로 두루 돌아다니므로 태조 대왕께서 군사를 떨쳐 추격하여 운봉에서 크게 이기시니 남은 도적들이 지리산에 들어가 숨었다가 떼를 묶어서 타고 살아 돌아간 자가 101~2명이었습니다. 임순련에 적이 진포에서 패전함을 분하게 여겨 수준으로 결승하고자 하여 크게 배를 몰고 와서 곤남에 닿았는데 변장, 정지, 최무선, 나선 등이 병선 10여 척을 거느리고 막으니 저희들은 많고 우리는 적어서 상대가 안 된다고 흥겨워하며 도전하므로 병선이 분격하여 화포를 던져 덕선을 태워버리며 적이 이에 도망함으로 쫓아서 큰 배 9척을 빼앗으니 이 뒤로부터는 우리 병선에게 한가지 못하고 이따금 혹 해변을 침범하였으나 좀도둑에 지나지 않아서 마음 놓고 물러 있거나 깊이 들어와서 도둑질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진년에 적이 우리나라에 요동을 치는 일이 있어서 전함이 왜소함을 알고 이에 진포에 와서 머물면서 경상도를 지나 들어와서 도둑질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때 우리 태조대왕께서 잠저에 계실 적에 병권을 잡고 계셨는데 이에 크게 놓아서 이듬해 기사년에 꾀하여 변장을 보내어 병선을 거느리고 대마도에 가서 적선 수십 척을 불사르고 돌아오니 적이 서로 경계하기를 고려병선이 이처럼 와서 공격하니 장차 있으면 살 수 없을 것이라 하고 가족을 데리고 이사하는 자가 꽤 많았습니다. 기해년에 적이 우리의 준비 없는 틈을 따서 비인해와 다 병선을 불지르고 변장을 죽이니 우리 태종대왕께서 계책을 결단하시고 장수에게 명하여 수군을 거느리고 대마도에 가서 그 죄를 문책하고 적선을 불태우며 빼앗은 것이 거의 수백 척에 이르니 적이 이에 간담이 떨어져서 항복을 청하고 기순하였으니 오늘처럼 절박한 일은 없었습니다. 여기에 말미암아 말씀하오면 육병 수십만이 적을 방하는 것이 병선 수척으로 적을 제어함만 같이 못하면 그 밝은 효험과 그 경험으로 거울로 삼을만 합니다. 병선의 중함이 이와 같사온데 그 제목은 반드시 소나무를 써야 하며 소나무는 거의 100년을 자라야 배를 만들 수 있사옵고 배 한 척에 사용되는 제목은 거의 수백 주가 됩니다. 대개 소나무가 많이 성하고 크게 자랄 때 시작하여 병선을 계속하여 짓는데 해도 겨우 50년 후에는 전국 내의 소나무는 거의 다 없어질 것이온즉 앞으로 수십 년이 못 가서 인력이 미치는 곳에는 배를 만들 나무가 아주 없게 될 것을 가히 알 것입니다. 배를 만들 제목이 없어서 전함을 만들지 못하면 전일에 있었던 화가 이로부터 다시 시작될까 두렵사오니 이만저만한 사고가 아닙니다. 주상전하께서는 이런 사례를 깊이 통촉하시와 지난 갑진년에 성심에서 계획하여 내신 마음으로 특별히 유념을 내리시기를 이제 배를 만들 만한 제목이 거의 다
다하였음에 내가 마음 아프도다. 그 벌칙을 검하고 화제를 막아 잘 가꾸라고 하옵신 말씀을 이제 갖추어 법전에 실려 있사오니 후환을 염려하시고 위태로움을 생각하시는 뜻이 지극하시고 극진하시옵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잘하지 않은 제목은 화재를 방지하고 잘 가꾸는 것이 더욱 오늘날의 건무이옵니다. 원컨대 소나무가 장성하기까지 한정하고 여러도의 군사 없는 빈 배는 아직 전부 군에서 폐지하며 공선, 참선 및 서울 밖에 있는 사유선도 모두 그 수를 감하고 관사와 민가를 건축하는 데에도 일제 소나무 쓰는 것을 검하면 권도에 따르면 사변에 맞춰 장구에 다스리고 오래 변환할 계책이 될까 하옵니다. 혹은 말하기를 빈지로 군사가 없을지라도 병선을 두는 것은 불의의 변을 예비하자는 까닭인즉 만들지 않을 수 없다 하오나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왜구가 바야흐로 성할 때를 당하여 병선을 비로소 설치할 때에 각처의 병선을 그 완급을 보아 합당한 수요를 정하여 서로 바라보며 정박하여 서 있으면 좋기 변경을 방비할 것이온데 지난 기해년에 이르러 왜구를 정벌한 뒤로 잠시 빈배를 설치하여 불의의 사변에 대비하였을 따름이오며 애초에 연관 계책은 아니었음입니다. 하물며 그 제목을 전략하여 그 쓸 때를 기다리면 모름지기 왜구가 일어날 때에 미쳐서 오히려 만들어 쓸 수 있겠사온데 어찌 이 왜구가 잠잠할 때를 당하오며 미리 빈배를 만드나고 거의 다 되어가는 제목을 허비하오리까. 또 말하기를 공서는 나라에서 쓰는 것이요 사스는 민간에서 이용하는 것인즉 그 수를 감할 수 없다고 하오나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조금만 이걸 보자면 큰 일을 이룩하지 못합니다. 왜구가 사방으로 침노하여 마치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격으로 이곳이 실패하면 저것도 따라 망할 것이오니 그 해는 큰 것이온데 공성과 사스는 많이 만들어서 이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작은 것이오니 어찌 작은 이익을 계교하여 큰 근심을 잊을 것입니까? 관사와 민가를 짓는 일에 이르러는 역시 패하지 못할 일이겠사오나 그러나 왜구가 침략하여 집을 불태워 없애고 백성들이 편안히 쉴 수 없이 되면 높고 큰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병선이 당당하여 왜구가 침범하지 못하고 국가가 편안하면 비록 잡목을 써서 집을 지어도 편안히 살면서 태평시대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산에 화재를 금하고 나무를 잘 가꾸도록 법령을 거듭 엄하게 하여 소나무가 무성하고 상가들의 제목이 가득하여 이루다 셀 수 없게 된 뒤에 그를 베어 쓰도록 허락하며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공자는 사람이 먼 일을 생각함이 없으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있다고 하셨고 맹자는 말하기를 7년 묵은 병에 3년 묵은 쑥을 구할 때 진실로 지금이라도 쑥을 구해 묵히도록 하지 않으면 종신토록 3년 묵은 쑥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였으니 이는 모두 그 후환을 염려할 줄 모르면 이를 당하고서야 후회해도 미칠 수 없음을 경계한 뜻입니다. 신은 영남에서 생장하여 왜구의 환난에 대해서는 이미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었고 또 사명을 받들고 외국에 가서 왜구의 사정을 대강 9기로 감히 조변 소견으로 우러러 천청을 번거롭게 하옵니다. 거룩하고 밝으심으로 채택하여 시행하기를 엎드려 바라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4월 13일 개미 6번째 기사. 병주의 건무한 연후의 다소에 따라 참길도 부방의 주전 군관을 사용하라고 전지하다. 병주에 전지하기를 참길도 부방의 구전 군관은 그 건무한 연후를 많고 적음을 계산하여 사용하라 하였으니 이는 그 도의 도절제사 하경복의 청에 의한 것이었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4월 13일 개미 7번째 기사. 한성부에서 마소의 도둑질을 막기 위한 방책을 건의하다. 한성부에서 아래기를 서울 안 오부 및 성 및 심리 안에 물고된 소와 말을 검사하여 입안을 준 뒤에 고기는 표를 붙이고 가죽은 표를 붙이지 않는 까닭으로 마소를 도둑질한 자가 항상 많으니 청하건대 이제부터 날고기는 본부에 들여서 한자 화인을 받게 하고 숙정하여 시장에 팔 적에도 또 경시서에 구하면 경시서에서는 그 표가 붙어
능가를 조사한 뒤에 그 매매를 허가하고 그 표는 곧 거두어 불태워 없애되 만일 표가 없는 가죽을 사사로이 매매하는 자에게는 서울 안에서는 관령 및 오가의 장이 성 및 신리 안에서는 권능과 방의 별감 등이 이를 곧 본부에 보고하면 본부는 형조의 공문을 보내어 표 없는 마소고기를 매매하는 예에 의하여 죄를 논하고 가죽은 관가에서 몰수하며 그것을 관가에 고하지 않은 관령 오가의 장과 권능의 별감 등에게도 법률에 의하여 죄를 주고 지방 각도에는 그 고을 이름의 글자로 된 화인으로 표를 붙여서 위탕의 예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반은 인정서이고 숙정은 다로서 만든 가죽이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4월 14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4월 14일 갑신 두 번째 기사 망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4월 14일 갑신 세 번째 기사 변개손 이승직 등이 조말생에게 준 직첩을 거둘 것을 상소했으나 듣지 않다. 우사간 변개손이 상소하기를 상벌은 국가의 대전이고 염치는 사풍의 대절이옵니다. 상벌이 적중하지 못하면 권면하고 징계하는 길이 밟지 못하고 염치의 도리를 잃으며 타무한 풍습이 날로 일어날 것입니다. 지난번에 조말생이 요행으로 정권을 잡아 남의 뇌물을 받고 벼슬을 팔며 관리들을 함부로 주의하여 옳고 그름을 가리지 못하게 만들어서 무릇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바는 하지 않는 바가 없어 위로는 임금의 성덕을 더럽히고 아래로는 선비의 기풍을 무너뜨렸으니 그 죄를 범한 바는 교형에 마땅하였사오나 전하께서는 특히 살리기를 좋아하시는 성덕으로 극형에 처하지 않으시고 다만 직천만을 거두어 먼 지방으로 내치시니 대소시민들이 오히려 실망함이 있었사온데 얼마 안이 되어 석방되어 돌아와 편리의 한 대로 거처하게 하셨고 이제는 또 직첩을 도로 주라고 명하셨사오니 그 착한 이는 상 주고 악한 자는 벌을 주는 법을 어떻게 할 것이며 선비의 기품을 장려하는 도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직첩을 도로 주라고 하신 명을 거듭 거두시고 종신토록 자격을 가지지 못하게 하여 선비의 기풍을 바로잡고 후세를 경계하게 앞서서 하였고 대사원 이승직 등이 또 상소하기를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는 염치를 기르고 탐호를 금지하는 일뿐입니다. 대신이 되어 만일에 탐호를 범하고 염치를 무너뜨리면 마땅히 엄하게 징계할 것이며 가볍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조말생은 본드의 미천한 몸으로 성상의 은혜를 지나치게 받사와 벼슬이 재상에 이르고 오래 권세에 있고 중요한 자리에 있었으니 진실로 마땅히 조심하고 공경하며 삼가서 만분의 1이라도 은혜 갚기를 꾀하여야 할 것이온데 이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리저리 길을 찾아 거짓창탕하여 자기 욕심을 채우며 사사로이 그를 통하여 마땅히 뱃삭을 거두고 전토와 중을 공공연히 받으며 벼슬을 팔고 양민을 억눌러 천인으로 삼는 등의 하지 않은 바가 없었고 작물의 수량이 교형에 이르렀으나 전하께서 특히 너그러운 법전을 쫓아 다만 직첩을 거두시고 밖으로 내치셨더니 아직 수년이 채 못되어 서울로 불러들어 돌아오게 하시며 무릇 귀한 눈이 있는 이는 실망치 않는 자가 없사온데 지금 또 직첩을 주시니 신등은 놀라움을 이기지 못하겠나이다. 되네요 생각하오니 개국한으로부터 대신으로서 불법으로 탐호하여 조사의 기풍을 더럽힘이 말생과 같은 자는 없었습니다. 그 목이 잘리지 않고 여생을 보존하는 것도 족하겠거늘 이제 직접까지 도로 주어 세상의 반열에 참여하게 하시면 극이 두렵건대 탐관 오리의 무리들이 앞으로 기탄이 없을 것이며 염치의 도가 없어질 것이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구와 여론에 조치시한 직첩을 도로 거두어 조사의 기품을 바로 세우시고 후세를 경계하게 하옵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4월 15일 을용 첫 번째 기사 모하루에 거동하여 영조하는 상황을 보다.
악차로 돌아와서 위사들에게 센 화를 당겨서 200보를 쏘게 하고 잔치를 베풀어 조성, 도감, 제조, 안순, 홍미 등을 악차 안에서 위로하고 낭청, 감력관 등에게도 잔치를 베풀어주고 공장, 군인들에게까지 모두 술과 과시를 내렸다. 연회를 마치고 임금이 다시 살펴보고 그 규모가 낮고 어둠을 책망하며 2층 집으로 개조하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4월 16일 병술 첫번째 기사 조참을 받고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4월 16일 병술 두번째 기사 상정소에서 기자 묘비의 편액을 기자비라고 쓸 것을 아래다. 상정소에서 의논하여 기자 묘비의 편액을 기자비라고 전자로 써서 아래니 좌의정, 황희, 우의정, 맹사성,川성, 허조 등은 기자묘비라고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총재 정초는 조성국 기자묘의 비라고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는데 희 등의 의논에 따랐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4월 16일 병술 세번째 기사 예조에서 본국 사신이 가지고 온 직서와 조복을 받는 의식 절차에 대해 아래다. 예조에서 아래기를 길에 앞서 유사가 장전을 모하루 서북쪽에 설치하고 홍문을 장전 북쪽에 세우고 결치한다. 전하의 악차는 장전 앞에 설치하되 동쪽 가까이 서양하고 왕세자의 막차는 전하의 악차 왼쪽 남쪽에 북향으로 설치하되 모두 그 지세에 따라 적당하게 한다. 용정 요기는 장전의 한가운데 남향으로 설치하고 향정은 그 앞에 있게 한다. 사향 두 사람의 자리는 향정의 좌우에 마련한다. 전하의 지영위는 장전 서쪽에 설치하되 북쪽으로 가깝게 동량으로 하며 왕세자와 문무군신의 자리는 장전 남쪽에 설치하되 동서로 마주보게 하고 북쪽을 윗자리로 한다. 문관은 동쪽이고 무관은 서쪽이다. 금고, 의장, 고악은 무하루 앞에 갖추어 두고 또 경복궁 문에도 결체를 한다. 골정은 건정전 한가운데 남향으로 설치하고 안은 골정 남쪽에 설치하며 직서하는 동쪽에 두고 조보관은 서쪽에 둔다. 향안을 그 남쪽에 설치한다. 사향 두 사람의 자리는 향안 좌우에 마련한다. 전하의 수칙위는 향안 앞에 설치하고 전하의 지용이는 정경의 서계 아래에 동양으로 하고 배위는 노대의 북쪽 가까이 북향으로 한다. 칙사 용종이 전에 오르기를 기다려서 곧 마련한다. 왕세자 및 군관의 배위는 전정의 동쪽과 서쪽에 마련하되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의장은 전정의 동쪽과 서쪽에 버려놓고 악보는 군관 배위 남쪽에 베푼다. 그날이 되면 전하는 시복 차림으로 왕세자 및 군관을 거느리고 의장을 갖춰 모하루에 나간다. 칙서가 장차 이르게 되면 중호는 왕세자를 인도하고 복리랑은 군관을 인도하여 먼저 지영위로 나가서 나누어 쓰고 판통내는 전하를 인도하여 지영위로 나간다. 칙서가 이르면 전하가 왕세자 및 군관을 거느리고 몸을 굽혀 맞이한다. 사신이 칙서를 용정 안에 놓고 몸을 바로 한다. 조복을 진 사람은 장전 앞에 선다. 용정이 나와서 길을 떠나면 사향 두 사람이 향정 좌우 옆에 모시고 향을 피운다. 용정이 남쪽을 향해 조금 멈춘다. 금고가 맨 앞에 서고 다음에 여러 관원이 말을 타고 가고 다음에 왕세자가 말을 타고 가고 다음에 전하가 말을 타고 간다. 다음에 의장과 고악이 다음에 향정이 다음에 칙서 용정이 다음에 조복짐이 가고 다음에 사신이 용정 뒤에 간다. 경복궁에 이르면 중호가 왕세자를 인도하고 복리랑이 군관들을 인도하여 서문으로 들어가서 배 위에 나아가고 의장은 들어가서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진설한다.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문으로 들어가서 서계 아래의 지영위에 나아가고 사신은 칙서 용정 및 조복짐을 가지고 중문으로 들어오면 전하가 몸을 굽히고 왕세자와 군관은 모두 반열을 돌려 몸을 굽힌다. 지나가면 몸을 바로하고 북향한다. 사신이 전에 올라가서 칙수와 조복을 안 위에 놓고 사신은 안 동쪽에 쓴다.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배 위에 나아가서 통찬이 궁신 풍악을 시작한다. 사배 평신 풍악을 거친다.
이라 창한다. 통천에 꿇어앉으라고 창하면 전하는 왕세자 및 군관을 거느리고 꿇어앉는다. 사향 두 사람이 향한 앞으로 나아가서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고 한 사람은 향압을 받들고 3번 향을 올린다. 이를 마치고 나면 각각 향안 위에 놓고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와 선다. 통천의 부복 흥 평신이라 창하면 전하는 왕세자와 군신을 거느리고 굴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서계로 올라가 향한 앞에 나아가서 칙서를 받아 북향하였으면 자신이 제서가 있다고 말한다. 판통내가 꿇어앉아서 찬하면 전하는 꿇어앉고 통천이 꿇어앉으라고 창하면 왕세자와 공원은 모두 꿇어앉는다. 자신이 칙서를 받들고 서쪽을 위로하고 전하에게 주면 전하는 칙서를 받아서 군신에게 주고 사신이 조복을 받들어 전하에게 주면 전하는 조복을 받아서 근신에게 준다. 근신이 칙서를 펴서 꿇어앉아 올리고 전하가 다 보고 나서 근신에게 준다. 판통내가 부복 흥 평신이라고 창하면 전하는 부복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통찬이 부복 흥 평신이라고 창하면 왕세자와 군관이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오고 통천이 사배하라 창하면 전하는 왕세자와 군관을 그리고 4번 절하고 봉하게 그친다. 통천이 예가 끝났다고 창하면 판통내는 전하를 인도하여 대전으로 들어가고 중호는 왕세들을 인도하고 복내량은 군관을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4월 17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4월 17일 정해 두 번째 기사 병조판서 이수의 졸기 수의 자는 택지요 봉산군 사람이었다. 젊어서 학문을 좋아하여 게으르게 하지 아니하고 정밀하게 연구하여 강론하니 당신 사람들의 추앙하는 바가 되었다. 홍무병자년에 생원 시험에 1등으로 합격하고 영락경인년에 태종대왕이 경하게 밝고 행실을 닦는 사람을 찾아 구하니 성균관에서 수를 추천하였는데 부름을 받아다가 얼마 아니되어 과거 공부한다는 이유로 사양하고 돌아갔다가 이듬해 지신사 김여지가 왕명을 받잡고 편지를 보내기를 지정께서 그대가 산야에 숨어 있음을 들으시고 특히 명하시어 부르시니 곧 길을 떠나오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그가 서울에 도착하자 여러 대군에게 그를 가르치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잠재해 계실 때에 더욱 공경하여 예를 더하였으며 수도 더욱 삼가고 조심하였었다. 임진년에 종묘의 주부가 되었으며 가보년 가을에 태종이 성균관에 거둥하여 선비를 뽑을 적에 수가 넷째로 뽑혀서 전사 주부를 제수하였고 공조와 예조 두 주 정랑으로 누차 천진하였다가 정유년에 전사 소윤에 임명되고 이듬해 세종이 저기하자 성공정으로 있는 것을 동부대원으로 특수하고 그 이듬해 동지 총재가에 올랐더니 얼마 아니 되어 늙은 어버이가 황해도에 있기 때문에 본도 감사로 나갔다. 이듬해 들어와서 동지 총재가 되어 곧 2조 참판으로 옮기고 을사년에 도총재에 임명됐다가 예문대제학 의정부 참선으로 옮기고 정민년에 어머니가 죽음에 상내에 부도를 쓰지 아니하였다. 복을 마치고 다시 도총재가 되었다가 이내 2조 판서로 옮기고 다시 병조 판서로 옮겼는데 술에 취하여 말에 달리다가 떨어져서 이내 죽으니 나이 57세였다. 성품이 후중하여 거칠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궁하든지 통하든지 어떤지 일든지 일찍이 기쁜 빛이나 노용빛을 나타내지 아니하여 치산함을 일삼지 않았으며 여러가지 뱃슬을 거쳐 쓰되 항상 빈사의 질을 띠고 있었으므로 더욱 부지런하고 삼가기를 더하였다. 부고가 들린 임금이 놀라고 슬퍼하여 특히 위에서 거예하고 3일 동안 철저하였다. 보위로 쌀콩 모두 50석을 주고 동궁도 부위 20석을 주었다. 예조 정랑 정척에게 명하여 호상하게 하고 또 지신사 허성으로 하여금 예장의 가부를 의논케 하니 좌의정 황희, 우의정 황, 맹사성, 찬성, 허조 등이 수의 직위로는 비록 예장하는 예에 미치지 못하오나 이미 은혜를 더하여 그 예까지 하였사오니 예장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고함으로
드디어 유사에 명하여 장래를 다스리게 하고 시후를 문정이라 하니 배우기를 부지런히 하고 묻기를 좋아함이 문이요 몸을 공손히 하고 말이 적음이 정이었다. 아들 넷이 있으니 구종, 서종, 복종, 길종이었다. 부도는 불법이다. 그 애는 신위를 마련하고 곡함을 말한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4월 17일 정해 세 번째 기사 변계령이 병으로 사직을 청하니 들어주다. 판 우군부사 변계령이 병으로 사직하니 그대로 들어주고 인하여 정교하기를 경이 중한 책임을 맡고 병으로 말미암아 이를 다스리지 못하는 까닭으로 직무를 사면하고자 하니 내가 어찌 경을 이는 수만 채웠다고 하여 사직을 윤호했으리요. 경은 안심하고 병을 조리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48권 세종 12년 4월 17일 정인 네 번째 기사 사복제조가 좋은 말의 종자를 알타리 올량합으로부터 구할 것을 건의하다. 궁극의 수요되는 말보다 중한 것이 없사온데 상마로서 좋은 것은 종류가 거의 없어서 점점 작아지니 장래가 염려되옵니다. 청하건대 알타리 올량합에게 저들이 소원에 따라 잔물을 주고 몸집이 큰 달달의 상마를 바꾸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